네, 여러분 금요일에 이슈 레이더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만 버티시면 이제 주말이 되겠죠. 신인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도 주말 지금 버텨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뒤에 우리 키워드가 3개가 있습니다. 뭘 갖고 나왔습니까? 예, 15% IRA 세금 폭탄. 저게 첫 번째 이슈로 우리 신 기자가 꼽아왔습니다. 요거 약간 헷갈리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이 15%라는 거는 이제 글로벌 최저한세라는 얘기고요. 글로벌 최저 한세입니다. 이제 올해부터 우리나라 기업들이 신경 써야 하는 제도가 될 것이고 IRA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미국에서 이제 나오는 이 국내 특히 배터리 기업들을 위한 세액공제 제도, 뭐 IRA,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라고 해가지고 물가를 잡기 위한 뭐 여러 가지 세액 보조 문제인데 인플레이션 감축법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기업한테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온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일단 글로벌 최저한세 얘기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게 요새 이제 다시 매체들 통해서 점점 나오고 있고 기업들이 부담을 갖고 있는 건데 글로벌 최저한세라는 거는요. 경제협력개발기구죠. OECD가 주도해서 이 마련했던 전 국가적, 범국가적 조세 포탈 방지 대책입니다. 해외 자회사의 이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인 15% 이하면 모기업이 본국에서 이 차액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되는 이런 제도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기업이 올해부터 부담이 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해외 진출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 글로벌 최저한세 방금 설명했던 글로벌 최저한세 요거 적용받는 기업들이 많을 것 같은데 좀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기업 어떤 데들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미국의 이 IRA, 인플레 감축법 지금 적용받아서 세액공제 받을 것 같은 배터리 기업들, 이 진출한 기업들이 조금 피해를 많이 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친환경 관련 제조업체한테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적용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니까 맞습니다. 이제 그거 받은 기업들이 많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 이 조사들 따르면은 이 여러 가지 진출한 기업들 가운데 LG화학이 조금 피해를 볼 수 있다, 부담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 자회사 LG 에너지 솔루션 물적 분할했던 기업이죠. 이 갖고 있는데 여기 지금 80% 갖고 있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올해 보조금만 6,500원 정도, 500억 정도 받을 것 같은데 이게 내년부터는 2조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IRA 따라서 세액 공제 받는 거는 뒤집어 말하면 실효세율이 15% 이하로 내려간다는 뜻이고 그러면은 이 제도 때문에 글로벌 최저한세라는 제도 때문에 우리나라에 납부해야 될 세금이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고 이게 내년부터는 수천억 원 될 수 있고 올해만 해도 수백억 원 정도의 세금을 국내에 추가로 납부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SK온이라든지 하나큐셀 같이 이렇게 미국에서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세금 부담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들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아예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 진출한 그런 기업들 어디 있나 봤더니 또 역시 LG 에너지 솔루션이 골랐습니다. 헝가리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법인세가 9%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낮네요.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헝가리 같은 곳이나 뭐 싱가포르 같은 곳들 조금 낮게 법인세율을 마련해가지고 이 해외 기업들 유치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헝가리에 LG 에너지 솔루션 분리막 공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6% 정도의 차액을 국내에 납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LG 화학 같은 경우가 지금 올해 부담이 되게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 컨퍼런스 콜에서도 찾아봤더니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지분 매각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까지 나왔었고 물론 이제 당시 이제 CF 차 사장께서는 우리가 전략적으로 들고 가야 될 자산이 LG 에너지 솔루션 지분이다 이렇게 하면서 방어하긴 했지만 이 투자 부분에서 최근에 이 최저한세, 이 세금 폭탄 문제가 다시 한번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에너지 지금 우리 신 기자가 얘기했듯이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이 갖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지분이 80%가 넘거든요. 네. 굉장히 많은데 둘 다 상장이 돼 있고 자회사인 LG 에너지 솔루션 시가총액이 훨씬 큰 약간 기형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이라든지 뭐 다른 나라들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서 보조금을 받은 것들이 글로벌 최저한세 15% 요것도 덕분에 이제 보조금 받은 거 이런 것들이 글로벌 최저한세 15%를 밑들 경우에 세금으로 토해내야 된다.
다만 우리나라에 토해내는 거죠. 세금을 토해도. 맞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좀 보면 다행이네요. 기획재정부 입장에선 좋을 수가 있는데 최근에 세수 감소로 굉장히 좀 고통을 받고 있었던 게 기획재정부였거든요. 최근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세금을 좀 깎아줘야 된다는 쪽으로 기조가 나오고 있었는데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사실 다른 나라보다 우리가 이 제도를 조금 빨리 시행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제도 시행 초기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부담을 좀 많이 주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라는 어떤 재계의 어떤 불만 섞인 목소리도 사실 있기는 그렇군요. 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법인세율 얘기를 다시 안 할 수가 없는데 미국은 단일세율로 트럼프가 낮췄죠. 21%입니다. 우리는 뭐 최고세율 기준이긴 합니다만 3천억 원 한도로 네. 3천 원 초과될 경우에는 25%, 지방세 맞습니다. 할 10% 하면 27.5%나 됩니다. 법인세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최저한세 요 적용을 받을 때 우리 기업들한테 불리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LG 화학 같은 기업들 최저한세 적용이 돼서 이런 기업들 어떻게 조금 세금을 좀 낮춰볼 방법 없습니까? 지금 이게 미국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배터리 보조금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는 뒤집어 말하면 21%의 미국의 실제 법인세를 실효세율로 생각을 했을 때 받는 보조금을 이거 어떻게 조금 세제적으로 좀 봐줄 수 없느냐라는 얘기들을 하게 되면은 실제 미국 세율 21%니까 우리 기업들 부담을 조금 덜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겠죠. 그래서 이 대한상공회의소 같은 경우가 이미 지금 미국의 IRA 첨단 제도 생산 세액공제 AMPC라고 하거든요. AMPC를 이제 현금으로 직접 환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에는 이 실효세율에 포함이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직접 환급을 이 보조금으로 받은 경우에도 조정 대상 조세에 포함해달라고 건의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 우리 정부에 건의를 했다는 거죠. 우리 정부에 건의를 네. 했습니다. 우리 정부에 이제 조세를 이것도 세금으로 봐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조금 이제 우리 기업들의 부담이 좀 덜어지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되어 있고 그걸 하려면 국제조세법 시행령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제조세법 시행령이 바뀌게 된다는 뉴스가 나오면 아 이것은 역으로 말하면 국내 배터리 기업에게는 호재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시행령은 법 개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정부가 이제 이렇게 단행을 하면 되는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LG 화학뿐만 아니라 LG 에너지솔루션 주가가 지금 사실 너무 많이 떨어졌죠. 이거 계속 이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 보게 되면은 보조금 없이는 사실 우리 배터리 기업들 실적이 좋지 않은 상황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OTT. 구독료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왔단 말이죠. 네. 지금 정부가 OTT 서비스 구독료 인하를 압박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구체적인 내용 전해주시죠. 맥락을 좀 살펴보면요. 저기서 이제 나왔던 키워드 중에 세 번째 대통령실이라는 키워드가 지금 제일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앞으로 이 정보통신비 통계에 포함이 안 됐었던 OTT 구독료, 그러니까 뭐 넷플릭스라든가 유튜브 프리미엄이라든가 우리나라의 뭐 쿠팡플레이, 뭐 티빙 이런 구독 서비스가 물가 산정되는 이 정보통신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통계 작성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데 앞서서 물가 문제 부담을 느끼는 정부가 통신비, OTT 구독료 포함한 이 정보통신비 인하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앞서서 14일에는요. 과기정통부가 이 대통령실에 의해서 OTT 구독료 현황 조사 중이고 인하 요인 알아보고 있다는 얘기가 미리 나왔었습니다. 당시에 과기정통부가 설명 자료 하나를 냈거든요. 사실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이런 뜻이겠지만 실제 이 자료를 받아본 이후에 그 다음날 15일이었습니다. 관련주 주가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왜냐면요. 당시 과기정통부 설명이 일단 자체적으로 국내외 OTT 사업자한테 현황을 파악한 바는 있지만 OTT 구독료로 인한 소비자 부담 절감 방안 추진은 결정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무근이 아니라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게 불안을 좀 자극했고요. 뒤이어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가 앞으로 있을 예정인데 이때 제시할 정책 가운데 하나로 OTT 구독료 인하가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어젯밤 나오면서 관련주에 추가적인 불안 요인이 오늘 제공될지 지켜볼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네. 신 기자도 OTT 뭐 구독하는 거 있습니까? 많이 있죠, 저는. 아, 네. 집에서
딱히 뭐 할 일이 없는 모양이죠. 이슈 저는 찾으려고 보는 것도 있습니다. 네, 저는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을 했다가 뭐 한꺼번에 한 40~50% 올리는 거 보고 조금 열받아가지고 그냥 해지해버렸고요. 넷플릭스는 어쩔 수 없이 보고 있습니다만. 자, 구독료 얼마나 올랐는지 구체적으로 좀 짚어주시죠. 일단 눈에 보이는 통계와 실제 통계 약간 다를 것 같은데 눈에 보이는 통계부터 말씀드리면요. 한국콘텐츠진흥원 통계가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전국 13세 이상의 조사 결과 한 86.5%가 OTT 이용하고 있는데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1인당 평균 한 2개 정도의 OTT 서비스 이용하고 있고요. 지난해 기준으로 월 12,000원 정도 냈다고 하는데 아마 이거 더 낼 가능성이 실제로는 더 내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유튜브 프리미엄 아까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유튜브 프리미엄 한국으로 이 국가 설정 안 하고 우크라이나 이런 데로 설정하면 좀 싸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실제로 이 유튜브 망명하는 분들이 많이 나올 디지털 정도로 뭐 이민 뭐 이런 거 되겠네요. 디지털 망명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올 정도로 지금 부담이 됐습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가 정말 많이 올렸는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죠. 네. 사실 뭐 유튜브, 구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나라에 세금 피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망명 뭐 그렇게 나쁜 일인가라고 생각할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유튜브는 월 구독료가 14,900원으로 올라갔고요. 넷플릭스는 뭐 최저 요금제도 지금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월 9,500원짜리 최저 요금제 없앴고 티빙 같은 경우는 아마 이 기존 가입자들은 6월부터 올라가긴 하겠습니다만은 20%에서 한 30% 가까이 지금 요금제가 올라가고 있는 것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대통령실이 나서가지고 우리 OTT 구독료 인하를 뭐 해준다고 하면 고마운 얘기긴 하겠습니다만 넷플릭스나 유튜브나 이거 미국 회사인데 사실 이제 뭐 이렇게 힘이 세죠. 요게 가능할까 이런 의구심도 든단 말이죠. 만약에 이걸 정보통신비 그러니까 통신비 연장으로 부었다면은 뭐 통신비 우리가 조금 정부가 내렸던 적이 있으니까 비슷한 접근을 하고 있는 거라면 생각할 게 있죠. 말씀하신 대로 구글, 유튜브라든가 넷플릭스라든가 이 해외 기업들은 정부의 구독료 인하 압박에 동참하지 않을 가능성이 꽤 있다. 이 점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조금 사정이 다르겠죠. 여러 가지 문제로 이 제재를 조금 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받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국내 기업에만 조금 기울어진 운동장이 만들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관련 기업 사실 우리나라 스트리밍 서비스 기업들 실적이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이 실적 적자를 타개하기 위해서 구독료를 올리려고 하는데 하나의 부담 요인이 마련됐다는 거 이거는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 있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들이 있습니까? 가장 큰 곳은 티빙의 지금 모회사 CJ ENM이 티빙,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사실 CJ ENM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좀 좋았습니다. 뭐 피프스 시즌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스트리밍 서비스 괜찮았고 그러면서 증권사들이 계속해서 목표가를 2월부터 막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통신비 인하 얘기 나오면서 OTT 얘기 나오면서 이 목표가 올린 애널리스트 분들한테 저희가 하나하나 좀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 보면은 사실 OTT 구독료 인하 이거 가능성이 좀 낮았던 일이라고 하면서 그동안의 OTT 구독료 인하라는 요인을 기존의 목표가 평가에 아예 반영을 안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대통령실 주제로 조금 더 얘기가 강하게 나오게 되면 이 기업들에 대해서는 평가 절하하는 요인들이 추가로 부상되는 효과가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오늘의 마지막 이슈 공모주 얘기 일단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가 공모주 슈퍼위크였고요. 4개가 동시에 거의 동시에 이제 공모를 받았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종목이 APR이었습니다. 일반 청약에서 여러분들 굉장히 돈 많은 게 또 확인이 됐습니다. 14조 원이 네. 무려 14조 원이 지금 몰렸단 말이죠.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APR 뭐 널디 같은 이 패션 브랜드도 갖고 있는 코스메틱 기업인데 일반 청약 경쟁률도 뭐 대단했습니다. 1112대 1을 넘어섰고요. 이 14조 원이 증거분기금이 몰린 것도 그렇지만 청약 직전에 APR 청약 직전에 그 CMA 잔고가 77조 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증시 대기 자금으로 불렸던 이 자금들이 어디로 향한가 봤더니 APR로 향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APR 청약 끝나고 나서 하루 만에 CMA 잔고가 77조 원에 3조 원 빠졌거든요. 그만큼 돈이 공모주에 몰리고 있는 현상들이 확인이 된 겁니다. 상당히 흥행을 많이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겠군요. 이거 뭐 한 주도 못 받으신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제 뭐 유재석 씨도 이제 광고 모델로 쓰고 뷰티 테크 기업이죠. 제가 놀랐던 거는 이 공모가 한 주에 25만 원. 야,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100만 원 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거죠, 이제. 네, 뭐 따답을 낳으면 갈 수도 있겠습니다. 한 주라도 받은 분이신 분들을 축하드리고요.
있고요. 지금 38 커뮤니케이션 보니까 뭐 장외시장에서는 뭐 50만 원 이렇게 거래가 되니까 이제 상장 당일은 상승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조금 높아 보입니다. 자, 저 PBR주의 투자 심리가 굉장히 많이 몰렸었는데 뭐 공모주는 또 계속 관심이 있었고요. 지금 이제 공모주 살짝 관심이 식을까 했다가 다시 몰리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 상장 직후에 급격하게 하락하는 흐름들이 뭐 현대임스라든가 우진엔텍 이렇게 나오면서 아니 공모주 지금 저 PBR이라는 새로운 테마 때문에 주춤하는 거 아니냐 했다가 APR이 다시 한번 불씨를 좀 살려놓고 그리고 이번에 공모주 슈퍼위크에 나왔던 곳들의 일반 청약률이 모두 300대 1 정도를 그냥 넘고 1000대 1 넘어간 것도 있으니까 1000대 1 넘어간 것도 많죠. 흥행을 계속 이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제 우리 뭐 계속 공모주에는 관심이 많으시죠. 앞으로 공모주 청약 일정 어떻게 됩니까? 다음 주는 일단 그 스펙 상장 시즌입니다. 그래서 유진 스펙 10호나 뭐 BNK 스펙 2호라든가 이런 스펙 기업들이 주로 청약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펙에 청약에 참여하는 거는 약간 비춥니다. 그렇죠. 어디랑 합병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묻지마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는 스펙 기업들도 일단 공모주야 이러면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곤 있습니다. 나타나곤 있고 로봇 시스템인 KA라는 시스템이 이 유압 KNR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죠. 유압 로봇 하는 기업이고요. 이게 오늘 수요 예측 돌입하는 데 이어서 21일에는 오상헬스케어라든가 22일에 D&D 파마텍 기관 수요 예측 도입하는데 이게 희망 공모가를 웃도는 확정 공모가가 또다시 나올지 이걸 지켜봐야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역시 일반 청약할 때도 상당한 흥행이 예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올해 계속 공모주 열기는 뭐 이어갈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높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신인규 기자였습니다.